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 소식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가 15%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면 통보한 25%에서 10%포인트가량 낮춰진 세율이고 일본, 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의 관세율입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가 선정한 곳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액화 천연가스 등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고 트럼프는 밝혔습니다. 또 한국의 투자 목적을 위해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2주 이내에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찾아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도 했는데 투자 금액도 그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오늘 한미 간 전격적인 무역 협상 타결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협상을 했다고 평가했는데요. 대한민국은 미국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의 시장을 일부 개방해 미국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트럼프는 덧붙였습니다. 네, 미국 상무부도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나 보죠? 네, 조금 전 발표됐는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도 15%라고 확인하면서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품목별 관세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철광과 알루미늄에는 50% 관세가 부과 중이고 구리에 대해서는 8월 1일부터 역시 50% 관세가 부과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오늘 구리에 대한 관세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에 대한 관세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러트닉 장관은 밝혔습니다. 한국의 투자펀드와 관련해선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 들으셨던 대통령실 발표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새벽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 관세 25%는 15%로 낮아집니다.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습니다.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하에 협상에 임했습니다. 정부 출범 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미 양국 간 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협상 전략을 다듬고 치열한 고민을 거쳤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 불은 선박 건조, MRO, 조선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설계, 건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조선 기업들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강점을 보유한 미국 기업들이 힘을 합한다면 자율운행 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천억 불 조성될 예정입니다. 동 펀드의 투자 분야를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펀드 운영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합리적이고 상업적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될 것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일본과 우리의 투자 펀드 규모를 경제 규모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 적자는 규모가 유사합니다. 미국 통계 기준입니다. 한국은 660억 불 흑자, 일본은 685억 불 흑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총 3,500억 불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 불을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000억 불로 일본의 36%에 불과합니다.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6월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미국과의 통상협의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 여러 관계부처 그리고 대통령실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도 조선업 등 제조업 협력 방안 도출 과정에서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원팀으로 뛰었습니다. 오늘의 합의를 통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었으며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대미 관세 15%는 과거와는 다른 교역 환경이자 도전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협상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단이 곧 미국 현지 대사관에서 별도 자료를 만들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튜디오에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김양순 기자, 또 하나의 쟁점이 쌀이나 소고기,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었는데 이 부분은 추가 개방을 안 하겠다고 발표가 된 것 같네요. 네, 방금 김용범 정책실장의 브리핑 보시면은 농축산물 시장에서 추가 개방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에 올린 걸 보아도 완전 개방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어요. 이제 미국산 자동차, 트럭 그리고 농산물에 대해서 한국이 수용을 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네, 이제 수용이라는 단어와 완전 개방이라는 단어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일부 개방이다라고 아마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쿼터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미국산 쌀을 수입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된다라는 반발이 있었고,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30개월 이상의 원령의 소고기를 수입하게 되면은 국내 소비자들 그리고 축산업자들의 반발이 많이 심한 상태였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원 실장님, 네. 자, 우리 주력 수출 품목 자동차 품목 관세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본의 기존에 적용되던 관세율이 2.5%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15%가 아니라 12.5%가 돼야 됐던 거 아니냐, 좀 아쉽다 이런 반응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우리 그 대미 수출 중에 자동차가 한 30%, 일본도 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 네. 이번 관세 협상이 다른 품목도 중요하지만 자동차 관세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5%를 받는 게 아니라 12.5%를 받아야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네.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일본 자동차 시장과 미국의 한국 자동차 시장은 다른 시장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한국 자동차의 고급 브랜드도 있지만